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친환경적이다, 편리하다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 불편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도 그 일반 도로 좀 걷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고 있긴 한데요. 이용 방법, 전동 킥보드 어떻게 이용하는, 이용 방법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전동 킥보드는 그 전동 킥보드 자체를 서비스 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네. 도로에 이제 제공을 해놓게 되면은 비치된 전동 킥보드를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주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요. 예. 서비스 기본료가 있고 일정 거리를 넘어갈 때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도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방법들이 조금 궁금해 하던 차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궁금증보다도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불편함이 사실 저도 많습니다. 네. 민원이 굉장히 잇따르고 있던데. 이 우스갯소리 먼저 하겠는데요.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 킥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킥란이요? 예, 킥란이. 킥란이. 킥란이라고 하는데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아, 고라니의 예, 합성. 고라니가 킥란이. 이제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어떤 교통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킥보드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인도로 갑자기 출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풍자에서 말하는 어떤 신조어인데요. 킥란이. 예. 그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이 탑승하는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시급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는 주차를 아무데나 한다라는 거예요. 예. 도로가에다가 또는 횡단보도에다가 심지어는 그 보도블록을 보게 되면 장애인 그 유도하는 점자 블록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장애인분들한테는 그 점자 블록이 그분들한테는 눈이거든요. 생명선이에요. 그렇죠. 생명선 정확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떡하니 이 전동 킥보드가 딱 비치가 돼 있으면은 이분들한테는 거의 치명적이죠. 사실은 얼핏 생각해도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인이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편이, 이거 왜 도입한 겁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말이요. 공유 경제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져서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타다가 일정한 장소에 이제 자기가 세워놓으면 그 인근인 사람이 또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그걸 또다시 사용하고 결제를 하는 이런 방식.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가 차를 운행해서 특정 지점을 갈 때는 저 혼자서 저보다 무게가 몇 배나 더 되는 자동차를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마 제 몸무게를 말하기가 뭐해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근데 전동 킥보드는 그 무게가 약 30kg 미만의 어떤 중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적죠. 더군다나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해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이라는 건데, 문제는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이런 면이 있죠. 대중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상당히 꽤 높잖아요. 있죠, 지금 상황이.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1,000원에서 1,200원이거든요. 5분 정도 이용할 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시 이용 요금보다 기본 요금은 싸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좋으네요. 그렇죠. 요즘 특히 말로. 2km 이내의 거리를 갈 때는 택시보다 이용 요금이 저렴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갈 때는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는 이 전동 킥보드 자체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도입을 하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민원사항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정부가 관련 법령을 좀 개정을 한다고요. 언제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다음 달 1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규정이 새로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는요. 무면허, 그다음에 2인 이상 탑승,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5월 13일부터는요. 무면허일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2인 이상 탑승했을 경우에는 4만 원, 범칙금입니다. 역시.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기존에는 음주한 상태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했을 때는 범칙금이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술을 드신 후에
대리기사를 안 부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대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술을 먹고. 아하. 걸려도 범칙금 3만 원이니까요. 부작용이네요. 아. 그런데 이게 범칙금 1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5월 13일부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전 기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이걸 좀 약화하겠다고 약화한다고 그러고 또 언제부터는 강화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유예 기간이고 네. 시민들은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도민 홍보들은 잘 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12월 달에 법이 제가 방금 말했던 법이 이제 개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법이 개정되자마자 아니 이거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시 왜 처벌 규정이 없냐? 이거 되게 위험한데. 그렇죠. 라고 이런 그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또다시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 규정, 현재 규정에 대해서도 홍보를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개정 또 될 것 같다. 바뀌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바뀔 규정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개정된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당장 다음 달 채 한 달이 안 남았죠. 13일이면은. 예. 근데 이 규정에 대해서 제 주변 분들도 그렇게 규정이 바뀌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도 좋고 편리함도 좋고 그러나 위험까지 감수해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용법 잘 주지해서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2일 목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